얼마나 먹느냐를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내 몸에 맞추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적게 오기 때문에 탄수화물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과식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사의 순서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적절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우입니다.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라 점심 식사를 하러 갈 예정인데요. 어떤 걸 먹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를 따라오시죠.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 막상 좀 건강식으로 챙겨 먹겠다라고 얘기할 메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란이나 참치는 좋은데 라면이고 나트륨이 많고 면 종류고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쭈꾸미 삼겹 비빔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있게 드세요. 기본적으로 매 식사에 채소와 단백질 음식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요. 점심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밥의 형태로 먹게 되니까 밥이 꼭 들어와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밥은 반 공기를 넘지 않는다라는 게 나의 원칙이고, 다만 내가 오늘 식사 후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좀 움직임이 많고 활동량이 많다, 그러면 밥을 한 3분의 2 정도까지 먹습니다. 밥 양은 나의 오늘 신체 활동량에 맞게끔 조절을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아무래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쌈밥이나 아니면 이런 비빔밥을 택하게 되거든요. 비빔밥은 어쨌든 이 안에 채소들이 있으니까 채소들을 활용할 수 있고, 비빔밥 중에도 상대적으로 단백질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고르는데, 오늘 선택한 메뉴가 그다지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메뉴판을 쭉 봤지만 원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메뉴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택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게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매 식당들의 주요 메뉴들이 양념이 엄청 셉니다. 거의 단짠이에요. 달거나 짜거나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찾으니까. 앞서도 잠깐 봤지만 튀김, 그 다음에 면, 인스턴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뭐 햄, 소시지 메뉴들이 많은데, 그런 음식들은 알게 모르게 중간 간식으로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군것질 할 때도 단짠인데 식사할 때만큼은 싱싱한 채소와 단백질을 조금 많이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얼마나 먹느냐를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내 몸에 맞추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포만감을 느끼면 수저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요. 반대로 살이 많이 쪄 있는 사람일수록 여분의 에너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먹어요. 포만감을 주는 신호가 둔감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먹는 방식도 중요한데, 이 메뉴를 가져온 이유는 저는 처음부터 밥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쭈꾸미부터 먹을 생각이거든요. 쭈꾸미와 고기를 조금 먹어서 배를 조금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소와 밥을 비벼서 비빔밥의 형태로 그 다음부터 밥을 먹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탄수화물 음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배를 깔아준 후에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빨리 찾아옵니다.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는 거는 채소와 단백질이거든요.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적게 오기 때문에 탄수화물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과식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사의 순서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적절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고요. 음식을 먹는 속도도 중요해요. 급하게 허겁지겁 먹게 되면 내 몸의 생리적인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습관도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쭈꾸미에도 지금 양념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양념이 달고 짜요. 달고 짠 양념이 들어가 있는 이 쭈꾸미에다가 여기에 또 이제 초고추장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 초고추장도 생각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많거든요. 제가 좀 골라 먹을 수 있으면 이 쭈꾸미를 받을 때 양념을 좀 덜어내고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레디메이드로 나와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먹지만 이런 양념도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 있는 음식 중에서 지금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거는 밥이죠. 더더구나 흰쌀밥이니까 혈당을 빠르게 높이겠죠. 처음부터 얘를 먹게 되면 혈당이 바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위에 깔려 있는 단백질 음식들을 먼저 먹어서 배를 채우고 있어요.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넣을 거예요. 쭈꾸미 양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짜게 느껴져요. 짠 음식은 계속 밥을 부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념은 세지 않게 먹는 게 좋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루 3끼 중에 최소 1끼에서 2끼는 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집에서 집밥을 먹는 게 아침 식사가 주로일 텐데 아침부터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바깥에 외식으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신선한 채소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가 들어있는 메뉴가 제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입니다. 만약에 쌈밥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질의 단백질인데 사실은 단백질 음식은 많아요. 그렇지만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간이 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이 적은 그런 단백질인데 그것도 찾기 쉽지 않아요. 생선구이, 대구질이라든지 순두부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음식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음식들은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들이 경쟁적으로 직장인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는 곳에서는 단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직장인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메뉴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야 그런 메뉴들이 등장할 텐데 우리 소비자들은 바로 입에 들어왔을 때 달고 짜고 자극적인 거를 찾다 보니 그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찾는 식단을 찾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내 하루의 활동량 에 맞춰서 탄수화물을 공급해라. 이 밥이 우리한테 메인으로 주는 탄수화물이지만 밥 이외에도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꽤 있어요.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비빔밥에 쭈꾸미에 양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에도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 있을 거고 밥의 형태로 내가 반 공기를 넘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 하루에 점심 저녁을 밥을 먹는다고 해도 한 공기로 끝나잖아요. 이게 현대인들한테 맞는 밥량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부터 나가서 걷는 거예요. 식사 시작 시점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지나면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 시점에서 내가 걷잖아요. 스파이크를 일으키거나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식후 최소 10분, 조금 더 욕심을 내면 20분 정도 걷는 것은 식후 혈당 관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낮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근육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굳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근육이 후 혈당의 70에서 80%를 잡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혈당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기관, 조직이 근육, 피하 지방 조직, 간이거든요. 근육이 충분히 식후 혈당을 잡아주게 되면 그 나머지 피하 지방 조직과 간이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간과 피하 지방 조직이 갖는 로딩이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들겠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사무실에 앉았다. 근육 활동이 없다. 그러면 올라간 식후 혈당의 상당 부분을 피하 지방 조직과 간이 처리해야 됩니다. 혈당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지방간과 체중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소화기관 쪽으로 가서 소화를 도와야 되는데 골격근 쪽으로 몰리면서 소화에 방해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맞아요. 식사하자마자 운동하면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쁜 직장인들이 그나마 시간 낼 수 있는 게 점심시간인데 점심에 밥을 먹고 나서 그러면 소화를 시킬 때까지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밥 먹고 나서 일단 가볍게 걷는 것은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혈당이 피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었던 근력 운동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화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식사 시작 시점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하시면 좋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후부터 걷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째부터 트레이너와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을 운동으로 제가 할애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바쁘게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도 약속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점심시간은 일단 고정된 시간인데, 식사하고 나서 소화 안 될까 봐 운동 못한다?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식을 했으면 가볍게 걷는 정도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육의 소화를 양보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 식사에서부터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찾게 만드는 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아침 식사를 뭐 과일이나 콘프레이크나 빵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응성 저혈당 때문에 중간에 쉽게 배가 고프고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첫 번째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인슐린이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와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그게 밥이 아니라 면이나 빵이나 이런 종류의 음식이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점심 식사가 첫 번째 식사가 되는 경우라도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조금 배를 채우고 탄수화물 음식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탄고지라는 식단이 아니라 시작부터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인슐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생명수죠. 출근하자마자 커피부터 찾는데, 사실은 커피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8월 한 달 다이어트를 할 때는 술만 끊은 게 아니라 커피도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좋아졌던 증상이 7시간 숙면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술과 커피를 마실 때는 4시간 후에 깨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잤거든요.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2주 전 주말에 골프 라운딩을 나갔는데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실어주니까 마셨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기간 중에 커피 끊기로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그날 밤 여지없이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나는 커피 많이 마셔도 잘 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숙면을 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끊었으면 훨씬 잘 잘 수 있는 거를 안 끊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오전 중에 커피 마시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했으면 그걸로 그날 커피는 끝내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커피가 테이크아웃 형태로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잖아요. 앉아서 식사했잖아요. 커피잔 들고 친구들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커피 문화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